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왔다 종목 홈쇼핑에서는요. 오늘장에서 반드시 쇼핑해야 될 종목들 리뷰해드리고 있고요. 종목 쇼핑의 필수인 테마 리뷰까지 정말 50분 알차게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는 오늘 밤 10시에 여러분들의 종목 쇼핑을 도와드릴 진행의 아나운서 조하영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김원기 전문가님께서 반드시 빨간불 켜낼 수 있는 좋은 종목들 들고 와주셨는데요. 저희는 설레이는 마음 가득 담아서 어떤 종목들, 테마들 쇼핑해볼지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장바구니를 베스트셀러 히트 상품으로 꽉꽉 채워주실 우리 김원기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왔다 종목 홈쇼핑의 주식하는 김원기입니다. 네. 요즘 너무 바빠서 그런가 지금 입에 혓바늘이 한 2개가 났어요. 정말요. 네, 발음할 때마다 지금 따가워서 지금 미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쁨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즘 기분이 좋아요. 왜요? 바쁜 게 좋아요, 차라리. 네, 차라리 한가해가지고 뭐 잡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네. 바쁜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시장이 너무나도 불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바빠지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정상회담의 일정을 보고 아침부터 무슨 이런저런 일정들 막 터지고 이슈들 나오다 보니까 네. 뉴스 분석하는 데만 그러니까요. 결국에 진짜 오늘은 또 무슨 주가 가고 무슨 주가 또 떨어지고 막 이런 것들 막 분석하고 아침부터 너무 정신 없었거든요. 네. 근데 역시나 일단 이렇게 바쁘게끔 시장을 분석하게끔 만드는 게 차라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들 행복하죠. 네, 그래서 일단 우리 좀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에서 이슈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슈들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관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타결 기대감이 높진 않았었잖아요. 하지만 성공을 해냈습니다. 25%에서 15%로의 적용에 따른 자동차주들의 반응, 그리고 여기서 시사하는 바, 전략 고민까지 함께 고민해 보시죠. 자, 전문가님, 사실 일단 현대차와 기아는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권에 있는 종목이니까요. 네,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7월부터 해가지고 15%로 인하로 적용이 되기는 했죠. 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7월에 인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뭐 관세 협상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시행이 되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번 주 토요일 1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좀 검토가 돼서 좀 시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어쨌든 간에 지금 뭐 하반기 들어서서 뭐 9월부터 뭐 8월, 9월, 10월까지는 관세가 그대로 적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은 이제 분기 이제 4분기 실적까지는 좀 그래도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는 좀 긴장하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관세가 적용되고 했을 때 그 마진이 많이 안 남아요. 그래서 그 마진율까지 다 계산한다고 하면 4분기에는 약간 실적이 좀 주춤할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의 이런 관세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점차적으로 추가적인 인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있고 워낙에 이제 또 금리가 또 인하된다라고 하면 자동차 판매율은 다시 또 상승세로 또 전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우리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정의선 회장은 누구랑 있죠? 젠승환과 이재용과 뭘 먹고 있죠? 네, 뭐 치킨을 먹고 있다고 하죠. 저도 먹고 싶습니다. 네, 깐깐한 치킨을 먹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 치킨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왜 저기에 정의선이 있지? 왜 최태원 회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엔비디아가 최근에 통신 쪽에다가 뭐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겠다, 뭐에 투자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광범위하게 투자 섹터를 좀 옮기고 있는데 거기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이런 얘기는 없거든요. 자, 그러면 정의선 회장이랑 얘기하면서 우리 자율주행 기술에도 좀 투자해주면 안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좀 본다고 하면 자율주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모멘텀도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테마적인 것보다는 실적 뭐 펀더멘탈로 본다라고 하면 내년 4분기 실적까지는 무난하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회담에서 구체적인 부분은 마스가에서
나와줬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 잠수함 건조기획이 승인됐다라는 좀 긍정적인 협상이 나왔는데요. 네, 이 잠수함 관련 이슈를 주목해서 하나오션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만우가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약했는데 앞으로 원전주는 어떻게 보면 좋을지도 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하나오션을 어떻게 보느냐. 어쨌든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삼성중공업이나 HD 현대중공업 당연히 뭐 이어서 보실 필요가 있죠. 슈퍼사이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근데 지금 만우가 프로젝트 원전 쪽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틀 전부터 계속 원전주를 공략을 했잖아요. 그쵸. 근데 오늘은 원전주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잘 참고하시면 되겠고, 일단 제가 예상하고 있는 거는 원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그 원전의 그 핵 원료를 재처리하는 거에 대한 아직 뭐 정확한 부분들은 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핵 원료를 공급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지금 하나 시스템이나 하나오션이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죠.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잠수함을 이제 건조를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조선 쪽에 이제 핵까지 같이 결합해서 보신다라고 하시면, 지금 저는 뭐 원전이나 이런 부분은 그 핵 연료 뭐 관련된 그런 쪽보다는 약간은 잠수함에 대한 그 기술을 공유하고 있는 회사가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뭐 잠수함에 대한 뭐 신호 체계를 뭐 담당한다라는 네. 뭐 탐지기 뭐 그런 기능들을 하는 장비들이 있잖아요. 네. 그쪽을 공급하거나 잠수정에 있는 그런 엔진을 다룬다던가 또는 그 잠수정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장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죠? 그런 쪽으로 우리는 좀 시선을 좀 바꿔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잠수정을 핵 추진 잠수정 같은 경우 뭐 이슈를 좀 말씀드리면 2030년도부터 아마 건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2030년. 아직까지는 좀 뭐 기술을 주거나 뭐 하는 거에 대한 협정이나 뭐 약간 기술 협력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약간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약간의 좀 엎치락 뒤치락 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자, 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이슈 같은 경우는 반도체 들고 와봤습니다. 네, 어제 반도체 쪽에서는 대만에 불리하지 않게 관세를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이 결정이 되면서 오늘장 강하게 출발을 했었고요.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에서는요, HBM3의 12단 제품 엔비디아의 공급 확정을 지었습니다. 네, 이에 반도체 섹터 부활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님, 저는 지금 고민이 많은데 네. 지금이라도 삼성전자를 잡아야 하는지, 혹은 이 재료로 주목해볼 반도체, 뭐 소부장 쪽을 잡아야 하는지 여러 가지 고민이 좀 생깁니다. 솔직히 진짜 머리 너무 아파요. 네, 저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의 10명 중에 9분 다 삼성전자 더 가냐예요. 오늘 너무 또 좋았어서. 그쵸. 그쵸.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제가 매수하라고 이렇게 추천드렸었던 때가 3월이에요. 45,000원, 5만 원 쪽이었죠. 네, 그때는 제가 방송에서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 적극적으로 권유했죠. 삼성전자 좀 제발 좀 사라고. 그쵸. 네. 근데 지금은 상황이 틀리죠. 왜냐면 그때 단가가 49,000원대예요. 네. 49,000원대인데 지금 현재 10만 원대가 넘어갔어요. 제가 그때 3월부터 계속 삼성전자 사야 되는 이유로 계속 언급 드렸잖아요. 입이 좀 아프기 얘 이거 네. 가야 된다고. 이거 안 가면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정부가 코스피를 4,000포인트, 5,000포인트대까지 올린다고 했어요.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가 견인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결국에는 가야 되는 구조가 이미 다 만들어졌고 HBM 하반기에 엔비디아에 대한 수주 나온다라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네.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이거 제가 거짓말 치는 게 아니라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신 분들은 제가 업로드에는 게시글 있어요. 네. 이 게시글 날짜 수정 안 되잖아요. 그쵸. 제가 3월 달에 올려드린 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엔비디아의 HBM 분명히 납품 수주 이슈 나올 거라고. 봐봐요. 나오잖아요. 나오죠. 내가 거짓말 치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신이라고 해서 내가 신이라서 이걸 때려 맞춘 거야, 이게 아니라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쯤, 도대체 삼성전자는 언제쯤 HBM의 납품이 시작될까? 네. 이게 가장 큰 거였잖아요. SK 하이닉스는 납품을 하고 있어서 그쵸. 고공성장했고
삼성전자는 그에 반해서 반대로 바닥에서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네. 그게 제일 궁금했잖아요. 그게 왜 차이가 났냐? HBM 때문에 차이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반기에 분명히 납품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했는데 이게 오늘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를 미리 예측하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특히나 삼성전자 3월부터 얘기했는데 장기 투자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안에 굴곡도 있었겠지만 그 안에도 목표가도 잡았고 뭐 9만 원까지 간다, 7만 원에서 도달한다. 뭐 계속 브리핑은 해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목표는 10만 원까지 간다라는 거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만큼 저는 이전에 다 수익 내고 팔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저는 욕심도 잘 안 냅니다. 자, 아무튼 그런 이러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사전에 예측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좀 들여야 되는 거고요. 네. 이게 제가 이게 시간이 좀 드더라도 꼭 이 얘기는 할게요. 한 좋아요. 2분만 제가 쓸게요. 네.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네. 재료. 예. 첫 번째 재료. 재료 이게 한 15% 정도 돼요. 재료가 15%. 그다음에 차트 한 15% 줘요. 그리고 수급 10%. 네. 수급도 10%. 예, 글이 잘 안 보이죠? 그냥 이 브리핑 할게요. 네. 재료 15%, 그다음에 차트 15%, 수급 15%, 그다음에 거래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뭐 여러 개 보겠지만 실적 한 10%. 뭐 결국에는 해서 몇 프로예요, 지금? 50% 됐죠. 그렇죠. 이 50%의 확률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100%의 주가 상승을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 기업을 분석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료로 한 15% 점수를 주고 그 다음에 차트를 봤는데 오 차트도 나쁘지 않다, 진입하기 좋은 자리네, 차트 줘요. 거래량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수급 봐요. 기관이 사는지 외국인이 사는지 뭐 개인이 매집하고 있는지, 그렇죠? 네. 그런 거 수급 체크하고 그 다음에 실적이에요. 실적이 좋나 안 좋나. 얘네들이 실적이 계속 안 좋은데 차트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들어가냐? 아니에요. 확실히 그러면 차트 제외하고 재료에다가 한 30% 주고 뭐 실적을 빼고 뭐 이런 식으로 주겠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확률 50에서 한 60%의 확률이 되면 그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네. 뭐 이거는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절대 주식 시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미국 주식이면 또 모르겠어요. 국내 주식은 절대 그런 게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지금 열성을 다해서 이 차트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차트 교육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아래쪽에 있는 QR코드 쪽으로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를 통해서 팍스 통신망 입장하실 수 있겠고 들어오시게 되면 화면에 보이시는 3가지 무료 혜택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황 이슈 다뤄드리고 있고요. 공략주에 대한 무료 영상 전략도 세워주시고 계시고요. 차트 교육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네, 전문가님 차트 교육에 대한 또 열정적인 한마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트 네. 일단 무료고요. 네. 돈 달라고 안 합니다. 무료로 교육을 좀 해드릴 거고 차트 교육을 지금 최근에 제가 좀 몇 분 좀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시작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용어도 낯설고 네. 지금 이제 너무 주식시장이 불장이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첫 단추 진짜 잘 깨야 된다고 매 방송 때마다 말씀을 좀 드리는데 네. 어쨌든 처음에는 뭐 주식에 대한 용어도 생소하고 뭐 차트를 이렇게 실행하고 클릭하고 뭐 이렇게 만지는 것 자체도 지금 어색하실 거예요. 자, 근데 그 어색하신 거 몇 번만 더 들여다보시고 조금만 더 눈 딱 감고 더 지켜보시고 네. 예? 자리에 앉아서 나 귀찮은데 컴퓨터 이런 거 하는 것도 귀찮고 난 눈도 잘 안 보여서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 3일차, 4일차에 앉아서 직접 진짜 해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금방 눈에 들어와요. 근데 한번 해보고 난 아닌 것 같으니까 안 배워야지. 에이, 나랑 안 맞아. 아니 그냥 뭐 경제방송에서 사라고 하는 종목만 사야지. 이렇게 하시다가 이전에 2022년, 2023년 꼴 납니다. 네. 그때 계좌 박살나가지고 곡소리 냈던 사람들 한둘 아니에요. 막 한강다리 간다라는 얘기도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 정도로 힘들어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근데 또 그렇게 하시겠다? 저는 극구 말립니다. 제 주변에서 주식 차트 배운다라고 하면 절대 그러지 못하게끔 만들겠습니다. 네. 최대한 많은 부분 알려드리려고.
눈높이에 맞춰서 알려드릴 테니까 무료로 차트 교육 한번 받아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저희 종목 홈쇼핑에서 공략해드렸던 공략주들 수익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 맨 상단에 있는 HJ중공업 343%의 수익률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장에서 저희 전문가님의 공략주들은 계속해서 질주 중입니다. 네, 전문가님 사실 저는 오늘 좀 약간 특급 불장을 좀 기대를 했는데 네. 생각보다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전문가님 종목들은 네. 계속 질주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 좀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갖고 오시는 비결, 뭐 테마를 보는 데 있는 건지 아니면 차트에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아니요. 이게 보여지는 거랑 좀 틀립니다. 네. 제가 공략하는 종목도 결국엔 손실이 나는 종목이 있어요. 그렇긴 하죠. 네. 최근에도 이제 남북 경협주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설마 김정은이랑 대화는 하겠지라고 네. 생각했는데 김정은이 뭐라고 하죠? 대답을 만나겠다 안 만나겠다의 대답이 아니라 바로 미사일 쏘면서 대답을 하죠. 미사일 쏘면서 결국에 뭐라 그래요? 난 너희랑 만날 생각 없어. 그러면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날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북 경협주에 대한 기대감이 와르르르 무너지면서 아난티라는 종목도 엄청 무너졌어요. 속상하죠. 속상해요. 네. 그런 부분으로 이제 너무 테마적으로 접근하면 또 그렇게 된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자, 일단 뭐 HA중공업부터 우리기술까지 이렇게 쭈르륵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최근 시장에서 봤을 때에도 가장 핫했던 애들이에요. 근데 매수한 시기 보시면 HJ중공업은 이미 8월에 슈팅 엄청나게 크게 터지는 시기부터 잡은 게 아니라 이미 한참 전부터 잡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왜 잡았냐? 어쨌든 조선 사이클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거기 때문에. 근데 뭐 3대 조선사 살 바에는 HJ중공업이 조금 더 가벼우니까. 네. 부담이 좀 덜하니까 이렇게 공략을 했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앞으로 제가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첫 번째 화면은 일단 우리기술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략해드린 지 2거래일 만에 12.9% 급등한 효자 종목입니다. 오늘 채팅방에서 전문가님 방송을 보고 공략을 하셨대요. 네. 그런데 영상을 보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목표가를 또 물어보고 계시는데 네. 그래도 살짝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우리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신 분들이 뭐 많은 정보를 좀 받아가셨습니다. 일단 제가 이틀 전부터 네. 계속 이제 원전주를 계속 공략을 했죠. 근데 원전주를 공략했을 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박스 구간에서 이탈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무엇이 있냐. 네. 결국은 박스 이탈하는 타이밍에 공략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제가 추가적인 랠리가 좀 기대된다라는 게 원전 산업이 너무 좋으니까. 그 당연히 우리가 원전 쪽을 관심을 가져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가장 좀 가파르게 박스권 이탈하면서 가파르게 오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BHI냐, 우리기술이냐, 뭐 여러 가지 종목 봤을 때 차트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우리기술이 가장 좀 가까운 종목이었다. 뭐 재료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근데 우리기술은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 충분히 남아있는 종목이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종목은요. 네, SNC스 들고 왔는데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상한가까지도 맛볼 수 있다라고 소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네, 전문가님, 네. 에이펙에서 마스가 프로젝트가 구체화됐잖아요. 네. 이 종목도 역시 상승 모멘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일단은 어쨌든 간에 삼성중공업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장점을 좀 많이 강조를 해드렸죠. 네. 그러면서 삼성중공업이 받는 그런 수주나 다른 조선사에서 나오는 그런 수주들까지 추가적인 수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특히나 조선기자재 쪽에서 사고 싶은 종목이 많으실 텐데 아직 살만한 종목을 못 찾았다. 너무 가파르게들 다 상승해가지고 내가 잡을 종목이 없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많죠. 그래서 꾸역꾸역 막 찾아요, 제가. 그래 찾아서 갖고 온 게 SNC스입니다. 아셨죠? 네. 그러니까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신규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가볍게 몸집이 정말 가볍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서 공략했으니까 추세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이어서 다음은 디스플레이 테마로 공략해드렸던 선익 시스템입니다. 네. 전문가님 이 종목이 지금 전문가님 공략주 중에서는 네. 상대적으로 조금 수익률이 덜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직 매수 유효 기간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연말까지는 우리 이제 뭐 한창 메타버스
막 투자하셨을 때 계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 그렇죠. 선익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한 종목인지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일단은 8.6세대 그 OLED 관련해 가지고 이미 지금 중국 쪽에다가 수주를 받아 놓은 것도 있고 그 수주 전치를 했을 때 얘네들이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이제 얘네들은 실적은 탄탄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남은 하반기에 좀 기대를 해야 되는 거는 지금 현재 시장의 자금들은 순환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오르지 못했었던 섹터 위주로 자금이 빠르게 좀 순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쪽 VR, XR 쪽에 대한 그런 시장이 또 다시 한번 더 재조명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뭘 냈죠? 프로젝트 무한을 공개했죠. 네. 그 이슈를 계속적으로 이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 1월에 뭐가 있냐면요. CES 있어요. 아, 그렇죠. CES 행사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결국에는 12월쯤 해가지고 CES 행사에 이전에 그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12월 달에 한참 그런 메타버스라든지 AI라든지 그런 쪽에 대한 종목들로 수급이 쑥 들어갔다가 빠르게 테마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일단 선익 시스템 긍정적으로 좀 계속 지켜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저희 전문가님께서 공략해주신 전력 설비주들, 네, 지금 3일 연속 신고가 랠리 중인데요. 차례대로 저희 일진전기, 그다음 LS 일렉트릭입니다. 전문가님 입이 아프시긴 할 텐데 오늘도 또 최고가 찍은 만큼 한번 짧게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애들은 입이 아직까지는 아프진 않아요. 아, 정말요? 왜냐? 아, 힘이 나시는구나. 더 갈 것 같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는 입 아프게 설명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거는 이제 더 올라가기가 좀 무서운데 라고 생각됐던 입이 너무 아프네요 라고 얘기를 할게요. 네. 아셨죠? 자, 어쨌든 지금 상승 추세가 나오기 이전에 박스권을 이탈하는 자리에서 요렇게 박스예요. 요렇게. 네. 이 박스 이탈하려고 하는 타이밍에 공략을 했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타이밍만 잘 잡았으면 되는 종목이었죠. 그래서 타이밍 잘 잡아서 들어갔고 결국에는 실적 잘 갈 거고 네. 이번에 이제 또 기후 에너지 환경부 출범하면서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그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부여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일진전기는 갖고 가셔야 되고 다음 화면 보시면 LS 일렉트로닉 보세요. 공략한 자리에서부터 보면은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종목은 좀 약간 잡기가 좀 무서우실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제가 LS 일렉트로닉 지금 뭐 10월 14일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그 한참 전에도 제가 LS 일렉트로닉 묶어서 계속 갖고 가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 못 잡으신 분들을 위해서 일부러 이때 한 번 더 공략을 한 거예요. 네. 아셨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실적 발표 이전에 그 기대감이 반영될 게 뻔히 보였기 때문에 미리 잡았다. 남들 잡기 이전에 좀 최대한 좀 늦어지긴 했어요. 우리가 방송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좀 어떻게든 꾸역꾸역 이렇게 한 건데 안 그랬으면 이 바닥에서 잡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라서 지금 현재 진입을 하려고 노력하신다라고 하시면 저는 그 노력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확실히 국내 증시에 대한 그런 이슈를 본다고 하면 상승 이후에 조정 나오는 거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무슨 뭐 전력설비의 모든 그런 종목들도 그렇고 사면 오르는 그런 시장이기는 해요. 네. 고점에 사도 또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많아요. 지금 시장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간 우리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조정 자리를 반드시 지킵니다. 눌림목이라고 하죠. 그 자리를 꼭 기다려요. 그렇게 안전하게 매매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정 왔을 때 매매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다음은요. 하나시스템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SNS를 통해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네. 네,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은 네.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짓게 할 거라고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네. 네, 해당 조선소는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이 각각 40%, 60% 인수한 하나그룹 자회사입니다. 네. 이에 급등한 모양새인데요. 전문가님, 이 네. 종목 지금이라도 좀 매수를 하는 게 좋을지 저는 좀 고민이 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하나 시스템을 보유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그때마다 했던 얘기가 있는데요. 네. 보유하세요. 예, 지금 버리시면 너무 아깝습니다. 그러게요. 버렸으면 좀 보유하세요. 쉬고 계시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필리조선소를 예측하고 겨냥해서 그런 얘기를 했냐? 그게 아니고요. 무당이 아니시죠? 예, 제가 뭐 어쨌든 간에 이 하나오션이라든지 하나 뭐 시스템 이쪽 공략한 사람들이 뭐 공략한 패턴은 좀 다르겠지만 네. 하나오션을 공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조선사 중에서 하나오션이 가장 좋으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고 일단은
추천했겠죠. 근데 필리 조선소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죠. 이게 예상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이번에 위성락 뭐 안보실장님이랑 네. 뭐 이제 보도되는 거 이렇게 생중계하는 거 이렇게 봤는데 이미 정부 쪽에서는 예상을 했었던 내용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만 벙찐 거죠. 그쵸. 갑자기 회담 자리에서 핵 추진 연료를 공급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오케이 뭐 그러니까요.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던 거예요. 네. 아셨죠? 그래서 이게 갭 띄우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살짝 이렇게 보면처럼 내려올 가능성은 있으니까 내려오시면 그때 자리에서는 다시 한 번 더 공략하시는 게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삼성 SDI입니다. 네, 이 종목도 혹시 입이 아프실지 궁금한데 네. 그래도 저희 채팅방에서 ESS 관련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고 여쭤봐 주셔서 들고 네. 와봤습니다. 어쨌든 ESS 쪽으로는 삼성 SDI 계속 경주해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삼성 SDI에서 가장 크게 좀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닥에서 아주 예술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조정 자리가 온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는 비중을 넓히시거나 또는 그때 신규로 편입해서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어쨌든 내년 상반기까지는 SDI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리뷰해드릴 종목은 바로 삼성전기인데요. 시간이 네, 없으니 또 바로 있네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뭐 이거는 더 추가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목표 주가 이미 24만 원대 터치했고 네. 뭐 이 부분은 뭐 이전부터 계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삼성전기에 대한 그런 소스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제가 따로 안내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뷰해드린 종목, 나도 들고 있는 종목인데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쪽에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저희 전문가님께 대응 전략,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QR코드 입장하실 시간을 1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또 상승 나올 수 있는 좋은 종목 들고 왔으니까요. 채널 꽁꽁 해주시고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왔다 종목 홈쇼핑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전문가님의 공약주들, 최고가 갱신한 종목들 참 많습니다. 저희 전문가님 아래쪽에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들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의 테마를 통해서 종목 쇼핑을 통한 기초를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요, HBM 테마 들고 와주셨는데요. 아마존 웹서비스 이야기부터 전문가님께서 풀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말이 아마존, 빨라지네요. 네.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데이터 센터 더 짓는다라고 얘기했던 거, 뭐 네.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고, 그렇죠. 뭐 어쨌든 지금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반도체도 들어가고, 전력 설비도 들어가고, 원전도 들어가고, 신재생 에너지도 들어가고, 네. 그죠? 그리고 AI 뭐 빅데이터 관련된 인공지능 뭐 관련된 모든 여러 가지 소스들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하나로 모든 재료가 다 해석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성장의 AI 데이터 아마존 등 7개사에서 13조 원 넘는 투자 금액을 확인받았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 들어온다라고 하면 우리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액침 냉각에 대한 시대가 온다. 그럼 액침 냉각 분명히 간다.
오늘은 공부하셨나요? 아, 액침냉각 또 기억 못하시네. 기억력이 안 자. 좋습니다. 네. 오늘은 아실 줄 알았어요. GST. 아, GST. 네, 네. 이제 좀 기억하셔야 돼요. 네. 어쨌든 GST가 가장 큰 대장 종목이고 그 위로 또 이제 테마로 또 구성하고 있는 게 삼성공조라는 종목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제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보세요. 미국 쪽에 데이터 센터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그만큼 각 지역별로 지금 데이터 센터가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 결국엔 열 관리, 열 처리가 또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뭐 HBM 관련된 이슈에서 액침냉각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 아무튼 그만큼 액침냉각에 대한 그런 재료도 분명히 부각되면서 투자에 대한 자금들이 우르르르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료도 너무 소외시키지 말고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다음 화면 보시면 삼성전자가 3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의 7조 HBM 효과에 대한 메모리 최대 매출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야, 이게 또 제가 보면 HBM 관련해서 삼성이 돈을 버는 이게 과연 올까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랑 수준 했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 제가 이제 기간을 이제 또 때려 맞추기도 했지만 그렇죠. 어쨌든 간에 지금 예상했었던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3분기 실적 발표 뭐 때문에요? 제가 HBM 때문에 실적 좋아질 것이다. D램이랑 이런 것도 제가 3월, 4월, 5월 계속 이렇게 보면 아니 D램에 대한 가격이 점점 올라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D램의 가격이 거의 2배 뛰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들으셨어요? 저는 아세요? 네, 기사를 네. 봤기 때문에 기사로? 네, 그 부분은 체크했습니다. 그런 거 공부 열심히 하시네. 너무 그렇죠. 좋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어쨌든 저는 그거예요. 일단 삼성전자가 일단 예상했었던 거는 우리가 이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 약간 좀 부정적이었던 게 뭐냐면 재고를 소진할 수 있겠느냐예요. 지금 재고가 다 나가고 부족해서 그죠? 난리죠. 지금 찍어내는 속도에 맞춰서 다 갖고 가는 상황이에요. 네. 너 나을 것 없이 야 줘 해서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음. 이런 시장 상황에 삼성전자를 뭐 매도하셔라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어려워요.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지금 진입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그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더 12만 원, 13만 원까지 끌고 갈 수는 있겠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런 쪽에서 기술적으로 들어가셔라 빠져라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시면 그렇게 답변을 못 드립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은 제가 재료에 대한 분석은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자, 어쨌든 내년에 HBM도 완판이다. 뭐라는 뭐 그 재고가 바닥이 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여기에서 이제 큰 리스크, 악재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뭐 소재나 이런 부분이 공급이 안 될 경우 그때는 좀 모르겠어요. 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 뭐 아니면 미국과의 반도체 관세가 아직 정확하게 매듭이 안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제 또 리스크로 작용이 될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얘네들이 실적을 끌어올리기에는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4분기까지 쭉 열어놓고 보셔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이참에 한 20만 원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과연 내년에 과연 그죠? 이 부분이 다시 회상이 그럼 될지. 뭐 우리 한 주만 사놓을까요? 뭐 한 몇 배 뛰기 하게. 좋습니다. 자, 아무튼 네. 그런 거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요. SK하이닉스도 3분기 D램 1위를 좀 자리를 석권하고 있죠. 네. 그래서 HBM에 대해서 독보적인 1위로 실적을 계속 견인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SK 영업이 11조. 그죠? 네. 자, 그 이제 뭐 삼성전자도 이제 따라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는 일단 SK 하이닉스 좀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참 이제 작년 말쯤이었나요? 작년 말부터서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가 막 자극되더라고요. 자꾸 신호가 오셨나요? 네. 근데 못 샀어요. 왜요? 다른 거를 많이 좀 사놔가지고 아. 못 샀는데 아무튼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SK 하이닉스의 그런 긍정적인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다. 뭐 이 정도만 체크하실게요. 네. 근데 왜 자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자꾸 언급드리냐면 HBM 관련주를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굳이 다 아는 거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네. 자, 다음 화면 보시면 젠슨왕 CEO입니다. 엔비디아 대표죠. 자, 근데 에이펙 광폭 횡보를 예고한다. GPU HBM에 대해 새 계약을 맺나라는 그런 기대감의 헤드라인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엔비디아 젠슨왕 한국 국민 기쁘게 할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을 얼마나 이쁘게 해요. 너무 말만 들어도 이뻐요. 그러니까요. 아, 누구랑은 너무 네. 반대되는 그런 사람인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진짜 말도 차분하게 하고 얼마나 좀 어, 약간 그 영화 업 보셨어요? 업? 그건 또 안 봤습니다. 안 보셨어요? 네. 좋아요.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풍선 타고 이렇게 하는. 혹시 몇 년도 영화인가요? 제가 환장하겠다. 늦게 태어나가지고. 어쨌든 거기에서 나오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좀 닮으신 것 같아요. 네. 너무 네. 귀여운. 네, 귀여우세요.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자, 일단 AI 버블 없다. 젠슨왕 자신감 엔비디아 세계 첫 시총 5조 달러를 뭐 이제 눈앞에 두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 어쨌든 제가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젠슨왕 대표가 결국에는 CEO가 우리 지금 누구랑 있죠? 이재용 회장과 네. 정의선 회장과 지금 닭을 뜯으면서 맥주를 먹었다라고 실시간 라이브로도 제가 보면서 이렇게 왔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네. 정도 되게 굉장히 사람이 긍정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방한이 15년 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왔으니 한국 치맥을 먹으면서 나는 한국 국민에게 기쁘게 할 일을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그 치맥 먹은 게 기쁘게 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어쨌든 뭔가 큼지막한 거를 줬는데 일단 삼성과의 그런 공급 계약 이런 부분도 긍정적이기도 하고요. 네. 다음 보시면 이제 히든 종목입니다. 네, 제가 바로 한번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요, SK 하이닉스향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네. 가장 매력적인 키워드는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네, 레이저 어닐링 장비. 네, 수율 개선을 돕는 이 장비를 현재 SK 하이닉스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SK 하이닉스에 상반기에만 2번을 계약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라 든든한 파트너라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재무 쪽 수익성 쪽도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부채 비율도 13%밖에 안 되고요. 현금 자산도 많기 때문에 현재 반도체 소부장 종목 중에서 이 기업만큼 안정적인 종목이 없어 보이는데요. 혹시 전문가님도 이 안정성에 한번 동의해 주실까요? 네, 그럼요. 그 부분 때문에 가지고 왔어요. 아, 정말요? 지금 우리가 이제 반도체 쪽을 이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지난주에서도 말씀 좀 드렸고 네. 우리가 이제 뭐 9월, 8월 말부터 해서 이제 9월 달에 뭐 계속 이제 반도체 종목들 공략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하반기에는 HBM이 장식할 거고요. 내년에는 아무래도 이제 유리기판이라든지 이제 뭐 소캠 관련된 애들이 또 한번 크게 장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 좀 드렸어요. 네. 근데 그만큼 이제 HBM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근데 HBM 관련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HBM의 이 그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SK 하이닉스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 연료전지 쪽 보시면 현대차에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자, 그래서 2차 전지라는 뭐 그런 뭐 이슈들도 있고 2차 전지 필름 뭐 그쪽 좀 하기도 하고요. AI 수요 증가에 따른 HBM 메모리 장비 투자 확대가 결국에는 이 회사에 대한 수익성을 개선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 팩트는 뭐냐면요. 네. 캐펙스를 늘릴 것이냐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 예를 들면 지금 삼성이라든지 SK에서 우리 국내에서 지금 생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비가 이미 공급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유지 보수 비용들만 이제 계속 이제 나오는 건데 네. 이제 뭐 예를 들면 지금 삼성이 이제 테일러 공장에 뭐 그런 수요를 이제 막 확장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공급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캐펙스 투자가 결국엔 늘어나야 얘가 또 수혜를 좀 크게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관세 협상 잘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하반기 남은 HBM의 그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들의 수급이 싹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 반도체 쪽으로 하면은 우리 이전에 공략했었던 거 다시 한번 재공략해야 되나? 그 정도로 좋은데 근데 재공략하면 재미없으니까 네. 최대한 신규로 편입할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와보자. 찾다 직원들이랑 막 말다툼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싸우셨어요? 싸우진 않았는데 아, 약간. 네. 다른 거, 다른 재료 더 갖고 와. 이슈 뭐야? 음. 이렇게 다 우리가 회의해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좀 저는 보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선별해서 골라온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일단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할 말이 많습니다. 자, 일단 제가 빨갛게 선을 하나 딱 그어놨어요. 이 선이 뭐냐면요. 이전에는 지지를 받으면서 움직인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는 저항을 한번 봤고요. 이 구간에서도 저항을 한번 봤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바닥에서 이제 HBM 쪽으로 수급이 이제 집중되기 시작한다. HBM 장비 회사 쪽에 장비주들의 좀 기대감이 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구간 저항을 돌파하면서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큰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부터는 분할 매수로 지금 계속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방송에서 공략하는 종목이 지금 당장 올라갑니다. 내일 갑니다. 다음 주에 갑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제가 공략하는 종목들 대부분 언제 오르죠? 한 달은 기본적으로 그렇죠. 보유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진 다음에 슈팅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시간 충분히 갖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실적이 뭐 모질라고 약간 좀 모자란 종목이다? 그러면 안 갖고 옵니다. 그러면 매집 자체도 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아셨죠? 네. 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재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자, 다음은요. 네, 다음 히든 종목도 바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히든 종목은 SK 하이닉스양 반도체주였는데요. 이번엔 삼성전자 관련주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삼성전자로 관련주를 공략하시는 종목들은 수익률이 최소 50% 이상인 점 주목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보실까요?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지분이 10%가 조금 넘고요. 이 기업의 매출도 자연스럽게 삼성전자의 비중이 90%에 가깝습니다. 이번 엔비디아와의 호재 이슈로 상승 탄력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SK 하이닉스와는 HBM4의 핵심 파트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보시면요. 메모리 반도체용 테스트 분야에서 글로벌 1위 기업인 점도 체크 포인트인데요. 전문가님, 그 네. HBM이랑 메모리 장비는 반도체 필수템인데다가 네. 고객사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라니 쇼핑을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네. 요거는 정말 당연한 거고요. 오늘 직원들과 이렇게 같이 회의를 했을 때 아주 높은 그 지지를 받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만장일치. 네. 그래서 일단은 히든 종목 두 번째로 가지고 왔고요. 일단은 고성능 컴퓨팅이나 데이터 센터용이나 뭐 AI 관련된 모든 수요가 계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다. 그리고 연말 남은 하반기를 좀 이제 반도체가 좀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게 바로 뭐라고요? HBM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HBM이 결국엔 최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재료도 다 나왔고 그리고 DDR5 그리고 CX에 관련 수혜를 좀 부각받을 수밖에 없고요. 일단 고속 메모리 테스터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있다. 제가 이전에도 삼성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떻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을 때 그 종목들 공략할 때 이 종목을 뺐어요. 그게 조금 아쉽긴 하죠. 근데 그 당시에 공략했었던 게 뭐 솔브레인이나 또 뭐 있죠? FST 네. 뭐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 이외에 다른 종목들이 또 있어요. 삼성전자가 이런 종목들만 있겠어요. 다른 종목들도 다 가지고 있겠죠. 자, 그래서 2대 주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약간 반도체를 다루는 그 두 가지 기업에 또 지분을 또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 두 가지 회사 모두 지금 현재 주가가 굉장히 탄탄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바로 차트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까 본 차트, 자 다시 차트 한번 비교할게요. 히든 첫 번째 종목이고요. 이 현재 차트를 보시고 두 번째 차트를 한번 보세요. 비슷하죠?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쵸? 네.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제 어쨌든 간에 여기 위 상단에 있는 저항 구간 이 가격대를 넘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 구간을 넘겼어요. 제가 이 저항 구간을 넘기는 패턴을 또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이따가 차트 교육할 때 한번 또 말씀드릴 건데 네. 그만큼 이 저항 구간을 넘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진짜 강력한 상승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현재 구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매집하기에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지금 바닥 자리에서 박스권으로 횡보를 쭉 이어가고 있다가 바닥 자리 보시면 지금 지지받으면서 가죠. 네, 보시면 바닥 자리 이게 박스권으로 쭉 가다가 바닥에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죠? 네. 현재 그 이동평균선의 그런 지지 구간을 정확하게 맞춰 때려가고 있다는 거고 역배열 구간에서 정배열 패턴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강력한 매수세가 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좀 급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거는 이 구간에서 과연 HBM 쪽에 대한 시장 수급이 집중된다라고 했을 때 이 종목이
수혜를 받지 못하고 떨어질 것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럼 현재 구간에서부터는 추세가 강하게 붙어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일단 차트는 현재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매집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방송에 늦지 않게 좀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자, 일단은 QR코드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진행할게요, 제가. 네. 자, QR코드를 타고 입장을 하시면요. 이슈를 체크할 거예요. 왜 이제 HBM을 사야 되는지 또는 뭐 로봇주를 사야 되는 이유라든지 또는 그 이외에 다른 뭐 원전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얘네들을 사야 되는 그런 타이밍들이 있어요. 좋은 건 알겠다 이거예요.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언제 사야 되냐고. 그죠? 근데 제가 만약에 제 포트에서 조선을 지금 가지고 있냐? 안 갖고 있습니다. 이미 다 차익 내고 뺐어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언제 사야 되냐? 저도 이제 시기를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타이밍은 좀 기가 막히게 보죠. 그래서 그런 타이밍을 잘 보고 들어가시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제가 공략하는 종목 대부분 한두 달 정도의 그런 여유 있게 좀 숙성시키면서 좀 가는 그런 종목들 네. 좀 많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런 이슈를 체크할 거고요. 공략주에 대한 내용, 분석 내용 있죠. 분석 내용은 그 영상으로 좀 공유를 해드리니까 영상 잘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 네. 그다음에 차트 교육을 할 거예요. 무료로 돈 안 받습니다. 무료로 기초부터 교육을 좀 해드릴 거고. 차트는 이렇게 교육할 겁니다. 자, 이런 차트가 있어요. 근데 차트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차트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하면서 위 상단에서 역사적인 고점 구간을 돌파했을 때 어떤 상승이 나오는지를 보셔야 돼요. 네. 자, 이 구간에서 저항을 크게 받아요. 결국에는 오르다가 떨어지죠. 파란 선이 저항선이거든요. 요 구간 맞고 또 떨어지죠. 그 다음에 또 요 구간 맞고 또 떨어져요. 이렇게 역사적인 고점 구간을 돌파하는 이례적인 그런 상승 패턴이 나오는 종목들 있죠. 근데 이런 종목이 또 재료까지 붙었어. 그럼 좋죠. 네. 그런 종목들이 제가 이거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거래량 이렇게 막 들어오는데요. 너무 좋아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자마자 어떻게 돼요? 차트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게 차트거든요. 이게 기술적이고 이게 타이밍이에요. 근데 저도 차트를 그 수천 개 차트를 막 놓고 다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잠깐만 이거 차트 뭐야? 이거 너무 좋은데?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분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 눈에 시야에 안 보이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제 눈에 보여요. 포착돼요. 그러면 이렇게 공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이거는 이게 무슨 차트냐면 로보로보입니다. 로보로보 차트예요. 근데 이런 패턴을 찾는 게 좀 어렵기는 해요. 어쩌다 간혹가다 가뭄에 콩나물 나오듯이 진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찾기는 힘든데 이런 거를 알아둬야 내가 어쩌다가 차트를 봤을 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랬을 때 조심해야 되구나, 이랬을 때 매수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걸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트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나는 차트 필요 없다. 처음에 저도 주식했을 때는 차트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정말요? 결국에는 네. 필요하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이고. 네. 네. 요거는 솔리드예요. 솔리드. 솔리드. 네, 솔리드인데 이제 통신 장비 쪽으로 이제 시장 수급 들어갈 거라고 했는데 바로 다음날 이렇게 막 올라가 버리니까 저도 이제 공략할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방송에 가지고 오려고 했던 종목인데, 자, 그 다음날 이렇게 상승했는데 결국엔 여기 노란색 선 이렇게 보이시죠? 장기동 평균선이거든요. 네. 이 구간의 지지를 툭툭 받으면서 이렇게 튀어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 차트 보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우와, 이거 차트 너무 좋은데? 이거 당장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겠는데? 라고 이렇게 봤던 게 바로 다음날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방송에서 공략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차트가 좀 너무 아쉬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이런 차트를 보실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거는 바로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하신 분들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QR코드 타고 팍스 통신만 들어오시면 이렇게 무료로 차트 교육도 시켜주시지만요.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히든 종목명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첫 번째 히든 종목은 SK 하이닉스양 반도체 장비주였고요. 두 번째 히든 종목은 삼성전자양 반도체주였습니다. 이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은 QR코드 타고 팍스 통신망 입장하셔서 무료 대응 전략 영상으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가치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다음 주에 또 한 번 수익률과 함께 돌아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